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설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성 설사란 말 그대로 설사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한 음식을 먹고 설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만 매운 음식을 먹어도 어김없이 설사한다. 또는 아침에 찬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어김없이 설사한다. 또 삼겹살만 먹으면 설사한다. 이거는 만성 설사는 아니지만은 똑같이 치료 대상이 됩니다. 만성 설사로 내원하시는 분을 보면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설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체에 있는 변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증상이 워낙 오래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성 설사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것으로 보고 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설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설사가 계속되면 영양분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인체의 에너지는 고갈되기 마련이죠. 특히 설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으로 기력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사는 간단해 보이지만 치료할 때 상당히 복합된 처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열설, 한설이 있습니다. 열이 너무 치성해서 생기는 설사, 염증 설사도 포함됩니다. 몸이 냉해서 위장이 무력해지면서 생기는 설사, 이것이 한설이 되겠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한설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열은 변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한열과 실제의 내 몸의 한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우리는 추위로 오들오들 떨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열이 몸에 일정하게 분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는 열이 나는데 손발은 차가울 수가 있고 또 등만 뜨겁다든지 발만 시렵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일정하지 않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열설과 한설을 가리는 것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쉽게 변증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또 문진표도 작성하게 하고 혀도 보고 맥도 짚고 검사기기도 돌려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체질과 직접적으로 위장의 한열을 판별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이 좀 찐득하게 나오면은 또는 점액변처럼 그렇게 나오면은 열설이 많고 변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으면은 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성설사에서 한열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불필요한 변이입니다. 보통 저녁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있으면 변이가 생겨서 화장실에 변을 보게 됩니다. 또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변이가 생겨 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체질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상 범주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인 변이, 즉 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긴장이 되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음식을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먹었을 때 또는 과식을 했을 때 곧장 변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불규칙적인 변이는 음식물이 장에서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을 배출하게 만듭니다. 특히 대장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예쁜 변의 형태가 아닌 설사의 형태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불규칙한 변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위장이 예민해진 것입니다. 점막이 손상돼서 그럴 수 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도 예민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해져도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대장 반사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곧장 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율신경 실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소화 활동은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알아서 활동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즉 소화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소화가 잘 되라 주문을 외워도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필요할 때 알아서 잘 활동해 주어야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되는 원인은 스트레스 울체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으로 교감신경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소화와 같은 내장기관을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해서 약간 교란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울체는 한의학의 5장에서는 간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간의 울체를 풀어주는 향부자 또는 시와 같은 약재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간 말고도 심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복령, 연자육 이런 약재를 쓰게 됩니다. 스트레스와는 반대로 우리 몸이 너무 기운이 없고 몸이 처져 있어도 자율신경 실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 운동성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면서 설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요인이 설사와 관련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열설사인지 냉설사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고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성 설사로 고생을 하신다면 내 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설사가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배만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든지 이런 얘기는 잠깐 장이 탈이 난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지만 만성 설사의 효과를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